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잘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작 마주하기 가장 어려운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날 문득 사소한 말에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하고 스스로를 의아해한다. 내면의 심층을 탐구한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그 물음의 원인을 자기 안의 그림자에서 찾았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두려워서 숨겨둔 또 다른 나의 얼굴이다. 그는 말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갈 수 없다. 그 어두운 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당신 안의 그림자와 고요히 마주할 시간이다. 첫 번째, 인정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그림자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정의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 즉 인정하지 않은 나의 일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에 숨어든다. 칼 융은 인간 내면에 자신이 외면한 감정, 본능, 상처가 응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튀어나온다. 한 남성은 늘 주변에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작은 갈등만 있어도 속에서 거센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내가 이럴 리 없어라며 감정을 억눌렀지만 그 억눌림은 자주 뜻밖의 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림자는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을 지배하게 된다. 두 번째, 그림자를 외면하면 타인을 통해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 융은 말한다.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에 투사되어 당신 앞에 나타난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내면을 타인의 말, 행동, 표정 속에서 본다.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이 사실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습일 수도 있다. 한 여성은 늘 게으른 사람을 비난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자주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때부터 타인을 향한 날선 감정이 조금씩 사라졌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두움은 계속 다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타인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다. 세 번째,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건 부끄러움과 함께 걷는 일이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일은 영웅적인 도전이 아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다. 융은 말한다. 진짜 나를 아는 순간은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부분과 마주했을 때다. 한 여성은 늘 상냥한 말투와 행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속에서는 억울함과 억제가 쌓여 있었고 어느 날 울분처럼 터져나왔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친절함 속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 부끄러움을 품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네 번째, 타인에게 맞춘 가면은 결국 나를 지운다. 칼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쓰는 역할적 자아를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 불렀다. 가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당신은 때로 어머니, 상사, 친구의 모습을 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오랫동안 얼굴에 붙어 진짜 나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다. 한 남성은 평생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무 역할도 남지 않자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늘 책임감 있게 살아왔지만 그게 내가 원한 삶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은 지금도 당신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가면은 벗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얼굴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섯 번째, 그림자는 고통이지만 성장의 재료이기도 하다. 융은 그림자를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 깊숙한 생명력의 원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밀어낸 분노, 욕망, 좌절,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감정들 안에는 당신이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용기, 창조성, 직관도 숨어 있다. 한 여성은 평생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고 화내는 자신을 경멸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 억눌린 분노 속에 경계 설정의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그는 처음으로 싫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통은 무조건 잘라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다. 여섯 번째,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칼 융은 자기 안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어 삶과 통합시키는 것이 진짜 치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다. 사람은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외부, 환경, 타인 탓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자를 의식하고 끌어안기 시작하면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한 남성은 항상 자기 비판이 심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 비판 뒤에는 사랑받고 싶은 불안과 상처가 숨어 있었다. 그걸 인정하고 나서야 자신과 조금씩 화해할 수 있었다. 자기 안의 어둠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불빛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아낸다. 일곱 번째, 억눌린 그림자는 결국 당신을 병들게 만든다. 칼 융은 그림자를 단지 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내면의 그림자를 억압하면 그것은 결국 신체적, 정서적 고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사람은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욕구를 몸과 마음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때로 불면 위장장애, 만성피로 같은 형태로 자신을 괴롭힌다. 한 여성은 늘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잠들기 어려운 날이 많았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녀는 억눌러온 감정이 내가 나를 듣지 않아서 생긴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다. 당신이 외면한 감정은 그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당신 몸을 빌려서라도 당신에게 말을 걸어온다. 여덟 번째,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대해진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덜 날카로워진다. 칼 융은 완전함은 목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한 남성은 늘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살았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했고 남들보다 늦었다고 느끼면 괴로워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완벽주의 속에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자신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날 이후 그는 실수에도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 그림자를 안다는 건 자기 약함까지 품는 힘이다. 9번째,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선 그림자와 손잡아야 한다. 칼 융은 그림자와의 통합을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여겼다. 청년기에는 세상에 적응하며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중년 이후에는 그 이면에 있던 그림자를 통합하며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여성은 인생의 절반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짜 자신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림자와 손을 잡는다는 건 과거를 용서하고 감정을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다시 살아보는 일이다. 10번째, 그림자를 껴안는 사람만이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칼 융은 말한다.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일은 세상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 당신이 외면한 감정, 누군가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과거, 지우고 싶었던 기억, 그 모든 것들과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남성은 젊은 시절의 실수와 상처를 오랫동안 자기 안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기억과 감정을 하나씩 꺼내 말하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구나. 그 고백 속에 회복이 시작됐다. 진짜 용기는 감춘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 포함하여 자신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11번째, 그림자를 통과한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림자를 껴안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는 타인의 실수나 약점 앞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도 같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칼 융은 이것이 개성화의 한 단계라 말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한 사람은 자기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삶 역시 그 나름의 어둠과 싸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한 여성은 과거엔 늘 옳고 그름을 따졌지만 자기 안의 그림자를 마주한 이후로 누군가의 거친 말이나 서툰 행동 앞에서도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안에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지 몰라.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진다. 그것이 내면의 그림자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이다. 12번째, 그림자를 품은 사람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다. 칼 융은 말한다. 나는 나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망친다. 과거를 부정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에게 투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과한 사람은 삶 전체를 새롭게 껴안기 시작한다. 한 남성은 중년이 되어 처음으로 과거의 미움, 질투, 자책의 기억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야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더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는 단단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삶과 화해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진짜 나는 언제나 밝고 선한 모습만은 아니다. 칼 융은 인간이 진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자는 우리 안의 분노, 질투, 두려움, 약함, 후회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숨기지만 숨긴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그림자는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혹은 아무도 모르게 병든 몸과 마음으로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고요해진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아직 다 살지 못한 인생의 일부다. 이제 당신은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잇는 그 어둠의 다리 위에 서 있다. 피하지 마라. 그림자는 당신 안에 있지만 결국 그 그림자를 품는 당신만이 진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